뭐야? 쪼갠다고? 1을 어떻게 더 쪼개? 나 수학 안 맞나 봐. 나 수학 너무 싫어. 이거 수학 안 할래. 이 계산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취학 때부터 사실은 수학은 일단은 단계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채워야 위로 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 특정 단원, 특정 영역이 구멍이 나버리면은 위로 갔을 때 아예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쌓아놓은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포자는 이제 어릴 때 특정 영역을 제대로 안 한 경우에 그냥 그대로 학년이 올라갔다? 더 이상 그냥 할 수 없어서 포기!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다른 과목보다 훨씬 많이 발생을 한다. 근데 이제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개념 이해 못했다고 그걸 붙잡고 있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외주를 뭐 요즘은 그냥 학습지 선생님도 잘 봐주시고 과외건 학원이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수학 학습지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수포자 방지라는 거는 그냥 갖다 붙인 이름인 것 같은데 그냥 유아 때부터 수학을 한다 이건 거겠죠? 하면은 수포자가 되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유아 때 한다고 엄청 알아. 그건 다르죠.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학을 워낙 좋아하고 즐기는 친구들한테는. 근데 반대라면 질려가지고 일찍 나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수포자는 되지 않겠죠? 왜냐면 미리미리 어쨌든 했으니까 좀. 근데 저는 의아한 게 꼭 흥미를 가져야 되나요? 왜 공부에 저는 꼭 흥미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수학을 싫어해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는 흥미를 가지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포자가 되지 않게 하는 걸 꼭 흥미를 느끼게 이렇게 갈 필요는 없고 그냥 무조건 채워야 하는 부분, 특정 시기에 그것을 꼭 맞춰주시면 된다. 꼭 채워주시면 된다. 이렇게 가는 게 포자가 안 되는 길입니다. 저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수학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지금도 싫어해요. 근데 싫어한다고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싫어해서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싫어해가지고 안 하다 보니 못하게 되는 거 그거를 방지하고 싶은 거죠. 결국엔 수학을 좋아해라가 아니라 싫어해서 안 해서 못하게 되는 거를 막고 싶은 거니까 싫어해도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너가 뭔가 좀 해볼까라고 했을 때 절대 돌이킬 수 없을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다른 과목보다 수학은 그래. 수학은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이걸 커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할 수는 있지만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해. 너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이렇게 알려주셔서 그때그때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없는 흥미를 막 만드는 것도 힘들어요. 수학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시점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3학년에 처음 오고 약간 이제 이 친구는 아마도 수학을 포기하게 되겠구나라는 감이 와요. 몇 명. 근데 이제 5학년 때 와르르 발생하죠. 3학년 때 이제 분수 단원이 나와요. 수학은 그 분수에서 고비를 아이들이 맞거든요. 너무 힘들어하고 그게 3학년 때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간 것 같아도 분수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접근을 했는가 아니면 그냥 기기적으로 했는가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수가 가지고 있는 그 정말 개념, 수 개념을 정확하고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제 그거를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그게 안 되고 그냥 빨리빨리 문제 푸는 거 그냥 대충 설명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뭐야? 하나를 뭐 이렇게 쪼갠다고? 1을 어떻게 더 쪼개? 부터 시작해서 분모, 분자 따로 하고 어떤 걸 같이 하고 곱셈이랑 나눗셈 같이 나눠버리면 막 이게 온통 헷갈리는 거예요. 그 개념 원리를 모르고 하면 나중에 가서 더 어려운 문제 분수랑 관련된 게 나오면은 풀 수가 없죠. 1학기 때 이제 연산이 나오는데 덧셈 뺄셈 그때도 많이 틀려요 아이들이. 연산이 잘 안 잡히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연산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의 모든 해결의 기본이 연산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연산 실수가 나와서 결국 답을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 수학 안 맞나 봐. 나 수학 너무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흥미가 없는 수준이 아니고 나 이거 수학 안 할래. 왜냐면 아는 거 같은데도 틀려버리니까. 그러니까 1, 2학년 때 학교에서 이제 기본적인 덧셈 뺄셈이나 뭐 더 기본적인 길이나 뭐 모양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수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학교 하는 거랑 별개로 연산 연습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는 게 충분한가 하면 충분하지 않죠. 수학은 무조건 연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학교에서 일주일에 4시간 뭐 한다고 해서 갑자기 어떻게 덧셈 뺄셈을 엄청나게 잘하겠어요. 그런 거를 연습을 충분히 해서 3학년 때 세 자릿수 딱 나왔을 때 오류가 많지 않도록 1, 2학년 때는 연산 많이 해야 됩니다. 결국 이게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흥미라는 것도 진짜 수학이 재밌어서 하는 아이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내가 점수를 잘 받으면 생기는 거거든요, 흥미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노력하고 했을 때 결과가 잘 나왔고 이 경험을 줘야 되는데 이게 차근차근 올라가지 않으면 어렵다. 그때그때 잡아줘야 된다. 그럼 5학년 때는?
5학년 때 와르르 나와요. 분수 연산이. 그러니까 수학이 중요한 거예요. 3학년 때 분수 개념을 제대로 안 잡으면은 5학년 때 나오는 연산, 그거를 활용해서 푸는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가 없어요. 개념이 없는데 그 분수가 왜, 이 계산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칙연산 할 수가 없죠. 계속 실수가 나오고. 그 나중에 이제 중학교 수학은 뭐냐, 초등 수학이 심화거든요. 그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고요, 심화예요. 이제 계속 더 어렵게 더 어렵게 더 어렵게 나아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분수에서 이제 고비가 온다. 그리고 이제 도형, 5학년 때 진정한 고비가 또 오죠. 입체 도형 나오고 건널비, 부피 막 이런 거 나오면서 6학년 때까지 도형이 막 나오잖아요. 걔네들을 넓이도 구하고 부피도 구하고 막 하라고 해요. 와르르 무너지죠. 미취학 때부터 사실은 연산 여력이 되면 연습하는 게 좋고요.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꾸준하게 그냥 반복적으로 루틴을 잡아서 하는 연습, 그리고 실수하지 않는 연습, 그리고 그게 좀 된다 그러면 이제 저학년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속도. 너무 천천히 하면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거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정확하게 풀되 너무 천천히 하지 않도록 속도까지 신경을 써주고 점점 속도를 줄여가는 연습을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구구단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구구단 이런 거를 무조건 1, 2학년 때 완벽하게 외우고, 솔직히 저는 추천드리는 게 거꾸로 외우는 거 당연히 해야죠. 거꾸로 외우기까지 2학년 때 다 떼어야죠. 그래서 2학년 때까지는 하책 연산이 좀 편해야 돼요. 근데 나눗셈까지 잘할 필요는 없는데, 곱셈도 곱셈 자체를 연산으로 막 할 필요는 없고, 구구단은 딱 말하면 바로 나오게 정도는 이제 2학년 때 끝내주셔야 된다. 덧셈 뺄셈 실수 없게 두 자릿수. 그 다음에 3학년 올라가서 그 세 자릿수 덧셈 뺄셈 나오고 곱셈 나눗셈 나오면 그거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1학기 때 그 나오잖아요. 그때 제대로 안 하면 계속 줄줄이 망해요. 근데 제가 수학 선행은 꼭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한 학기 선행. 그러니까 3학년 때 거를 언제 하면 좋아요? 2학년 때. 2학년 2학기.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기준이 되게 쉬워요. 무조건 한 학기 선행하기예요. 더 많은 선행을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죠. 그거는 뭐 선택이니까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만큼 내가 3학년인데 6학년 때까지 한 아이조차도 한 학기 선행은 또 다시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이만큼 했다고 해서 내가 이걸 다 흡수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여기까지 한번 훑은 거지. 그래서 내가 뭐 몇 학년 거까지 했네, 중학교 걸 들어갔네,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하다. 한 학기 전에 미리 그거를 다시 한번 해보고 여력이 되면 두세 번 심화까지 해보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6학년인데 중학교 가서 중학교 거 열심히 하면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초등학교 거 다시 하면 돼요. 수학이 또 장점이 뭐냐면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꼭 학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학년 친구가 중학교 것도 할 수 있는 거겠죠. 왜냐면 그 단계를 잘 차근차근 밟았으면 중학교 거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내가 나이가 더 많아도 예전 거 다시 돌아가서 그것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학년이나 뭐 나이 이런 거는 그냥 숫자인 거지, 수학은 어쨌든 그냥 수학의 단계가 있다. 그래서 더 어렸을 때 배웠을 것부터 그냥 계속 하면 되고, 다시 채워서 하면은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겨우겨우 따라잡아서 중학교 1학년 걸 하더라도 뭐가 문제겠어요? 그래서 또 하면 되지. 풀이라는 거를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이미 안 됐다? 괜찮습니다. 수학은 그냥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하시면 돼요. 아이한테도 말해주세요. 지금 너가 몇 학년 거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그 전에 배웠던 개념을 완벽하게 너가 씹어 먹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몇 학년 걸 하는 거는 별로 안 중요해. 이렇게 학교에서도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마음을 그렇게까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 조급하지 않게 예전 거부터 다시 하면 된다. 막 쉬운 거 한다고 누가 무시하고 안 그럽니다. 요즘 어떻게 보면 또 요즘은 결과만 보잖아요. 나중에 잘하면 돼요. 뭐 5학년 때 전학을 와서 시험을 봤는데 단원평가 같은 거 뭐 20, 30점? 정말 수포자인 거예요. 아예 의욕이 없어요. 그 정도의 개념이 없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그 이상으로 나는 해도 안 돼. 좌절감. 수포자가 생기는 이유는 좌절감 때문이에요. 나는 해도 안 된다는 거.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쉬운 거부터 보면 이제 얘가 자꾸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가 보여요. 수학 문제 푸는 걸 보면 얘는 기본 연산이 안 돼 있구나. 아니면 뭐 소수는 됐는데 분수는 안 됐다거나, 분수는 됐는데 뭐 이걸 연산을 옮기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럼 그거 조금 전부터, 그러니까 모르는 그 시점으로 가면은 당황스럽죠. 아이도 모르는 것부터 또 하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 거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점검하면서 나가서 5학년 내내 그냥 우리 지금 하는 단원 신경 쓰지 말고 예전 거 한 3학년 거부터 다시 해보자라고 했더니 6학년 가가지고는 자기가 7, 80점 맞는다고 되게 자랑스럽게 왔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공부는 또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그 의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의지가.
떼버려야죠. 그거 찢어버려야죠. 믿지 마세요. 부모님들 자꾸 믿으시는데 믿지 마세요. 처음부터 왜 그거를 내두시는지. 유혹이잖아요. 유혹이 되지 않나요? 빨리 숙제잖아요. 누가 숙제를 좋아해요? 다 빨리 끝내고 싶지 그냥. 답보고 하는 아이를 뭐라고 답으실 게 아니고 제거를 하셔야 된다. 맞았을 때 이거 풀이가 맞나라고 확인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틀렸을 때 여러 번 다시 풀어서 결국에는 답을 도출해냈을 때 내 풀이 과정을 점검해보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 혹은 도저히 모를 때도 사실 풀이를 보고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풀이를 보면 당연히 이해가죠. 아 그렇구나. 그게 아는 건가요? 적혀있는 소설을 읽은 것처럼 읽은 거지 그건 아는 게 아니거든요. 직접 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풀이를 보더라도 부모님이 아니면 선생님이 옆에 같이 있으면서 해야 되는 거지, 아이가 혼자 그거를 이렇게 넘겨본다? 그게 안 됩니다. 왜냐면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위안이죠. 아이도 풀이를 보니까 이해가 갔네. 왠지 습득한 것 같거든요. 또 틀려요. 풀이를 그대로 베껴 쓰기도 하고 내가 푼 것처럼 약간 조금 엉성하게 쓰기도 하고 다 해봤죠. 그래서 효과가 좋았던 게, 저는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얘들아 선생님이 숙제 내줬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하면서 자 막 한 장인데 붙여, 풀로 붙여, 그리고 막 답지를 이게 엉성하게 베껴. 다 베끼면 의심스러우니까 한두 개는 틀려. 그거는 자연스럽잖아. 이거 막 답만 있어서 왜 이렇게 깨끗해 이런 얘기 들을까 봐 괜히 푼 척해 막 숫자 이것저것 써놔. 다 해봤거든. 그런 거 안 통한다. 저 선생님 찐이구나. 걸리면 큰일 나겠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방법을 부모님도 쓰시라는 거예요. 엄마도 해봤어, 아빠도 이렇게 해봤는데 그 시간 낭비다. 그리고 걸리면 더 혼나, 뒤지게 혼나. 이렇게 알려주시라는 거죠. 아이의 상태, 아이의 지금을 잘 점검해 주시고, 모르고 틀렸던 거 있으면 그거 왜 틀렸는지 같이 풀어주시는 거. 부모님이 아이가 학교나 학원에서 뭐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틀린 것도 안 봐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결국 수학은 뭘 봐야 되냐면 틀린 걸 다시 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왜 틀렸나를 봐야 얘가 어디서 구멍이 났나를 확인을 하고 그걸 이렇게 메꿔야 되는 건데, 틀렸어? 얘가 그럼 실수했대요. 아 그러면 끝? 아 실수해서 다음에 잘해, 실수하지 마,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그게 진짜 실수인지 아닌지도 확인해봐야 돼요. 실수도 반복되면 그거 아시다시피 실수가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 뭔가 결과를 가져오면 같이 확인하시고, 얘가 반복적으로 이 부분이 취약한 건지를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그걸 커버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를 좀 해주셔야 된다. 아이가 그걸 연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너무 일찍 포기하면 다른 것까지 너무 영향이 커요. 다른 길 자체를 이미 막아버려야 되는 것들이 생기니까 끝까지 그래도 해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수학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말해주세요. 잘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해도 나쁘지 않거든 이라고 하면서 쉬운 것부터 다시 해보자. 그리고 어디부터 해야 되는지 점검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기 뒤로 돌아가셔도 돼요. 차근차근 해서 정말 잘하지 않아도 되는데 포기하면 너무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기는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